있잖아. 우리가 앞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데, 네. 자, 앞에 이제 순열과 조합이 이제 크게 보면 경우의 수고, 그 다음 확률 앞부분까지인데, 그 부분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해놓은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해법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가 궁극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고난이도를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들을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요번 중간고사하고 확률 앞부분 정도에 해당되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확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푸는 해법 하나의 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이제 뭐냐면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응용 개념이고 이제 실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나중에 확통제 쉬운 문제들 빼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는 다 어떤 거 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뒤에 있는 예제 여기 있는 걸 좀 골라서 할까? 만약에 확 안 하다 보면 선생님 그 골라서 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케이스 분류 배열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 케이스라는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무엇인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무엇인 경우 있고 무엇인 경우 있고 무엇인 경우가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첫 번째 경우의 배열 순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순서 생각해 주시고 세 번째 경우의 순서를 생각하고 세 개로 안 끝나면 네 번, 다섯 번도 넘어갈 수 있지. 문제에 따라서 학교 문제에 그런 것들 많아. 특히 마지막 문제가 이런 상황으로 아마 문제가 풀릴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걸 흔히 케이스를 분류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각각을 서로 어떻게 하냐면 다 계산해서 이 전체는 합의 법칙, 그러니까 다 더한다는 얘기인 거지.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 풀이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예를 좀 들기 전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러한 케이스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옛날에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이제 실전이니까 더더욱 이게 중요해진 거라고. 자,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럼 아까 그런 케이스 분류를 하는 방식은 뭐냐? 자, 첫 번째. 자,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라는 표현을 했는데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얘기야. 왜냐면 어떤 거 빼먹으면 오답 나오는 거잖아. 더 센 거 또 세서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오답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된다는 이런 표현은 생각보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두 번째 나오는 거야. 그럼 아까 그렇게 케이스, 뭐뭐인 경우, 뭐뭐인 경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요? 자, 무언가 우리는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제한 조건이 복잡한 것을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나 더 하자 우리. 두 개 하자 그럼. 자, 제한 조건이 복잡한 거랑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 이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연관성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데 A를 기준 잡았단 말이야. 근데 이 A는 B하고도 관계가 있고 C하고도 관계가 있고 D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런 상황들. 그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랑 이 얘기랑 크게 다른 게 아닌데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향력이 큰 거.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내가 A를 딱 선택을 했더니 그러니까 A가 선택됨을 해가지고 B가 결정되고 C가 결정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오케이? 이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게 확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부연 설명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 자, 분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두 번째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거든. 자, 어떤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세라고? 그렇지, 제한 조건이 많은 것보다. 잊어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그거 제일 중요한 거야.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더 많아.
그 다음에 복잡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실제로 문제가 복잡한 거 빼고 아 이거 인간적으로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분류의 기준이 잘못된 거지. 그럼 관점 전환을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 건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얘 너무 많아 이 상황에서는. 그럼 B의 입장으로 바꿔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원수전 하잖아. 그러니까 원수전을 회전을 하면 되게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럼 차라리 그걸 어떻게 한다고? 순열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순열로 바꿔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점 전환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6건이지. 뭐뭐인 경우를 우리가 구하려고 했더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그러면 전체를 구하는 게 일단은 손쉬워야 되지. 전체를 구한 거에서 무엇이 아닌 경우를 빼버리면 이게 흔히 6건의 경우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럼 아닌 거를 가지고 계산해서 빼내는 것들 이런 게 대표적인 6건인데 오히려 이 말보다 관점을 바꿔 생각하라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일반적이면서 사실 이제 뭐냐면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들은 다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분류의 기준들은 어정쩡하게 아니고 이렇게 제한 조건이 복잡한 것부터 생각한다는 틀이 있지만 자 이거는 정말 이제 뭐냐면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해했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준 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경우에서 확률 앞부분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는 뭐뭐인 경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가장 기본적인 해법들을 설명한 거예요, 선생님이.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확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주 가벼운 예.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복잡한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0, 1, 2, 3, 4, 5까지 0을 포함해서 총 6개의 수가 되는 거지. 이럴 때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분류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짝수를 결정하는 게 뭐냐죠? 자, 그럼 이제 분류의 기준은 끝자리에 짝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짝수를 확인해 봤더니 0과 2와 4,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하나, 둘, 셋 하고 끝자리가 짝수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조금 숫자를 키워서 그럼 0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빠지는 거니까 5개의 수가 있는 거고 5개 중에서 여기에 3개를 고르셔야죠. 3개를 골라서 순서까지 생각하니까 5P3 이렇게 되겠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2가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면 끝자리에 이제 4가 들어가는 케이스. 자, 이거 외에는 없지. 아까 0, 2, 4가 짝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끝자리에 이렇게 짝수가 들어가면 아까 연습이 했듯이 짝수로 결정되니까 그럼 맨 앞자리는 그냥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자, 요번에 이제 2가 들어간 거니까 이제 2가 빠져주고 0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앞자리 0은 올 수 없으니까 남는 수 하나, 둘, 셋, 4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고 그럼 나머지 두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하나를 얘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남는 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4개 중에서 자릿수는 두 자리니까 두 개 골라서 순서 있게 배려되니까 4P2가 되겠네.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근데 사라가 들어갔을 때도 그 상황은 2번과 다름이 없어. 그럼 어찌 보면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할 때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조금 넓게 보면 이 케이스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게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이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되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을 흔히 앞에서 얘기한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그것들의 순서를 이렇게 다 따져준 것들을 어떻게 다 더해 나가는 게 이제 마지막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는 항상 뭐냐면 이렇게 중간에 합의 법칙을 써서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에 있는 게 5p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떻게 하자고? 같은 거니까 곱하기 2 하자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4 곱하기 4p2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은 뭐 단순하니까 선생님이 계산까지는 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충족해 나갈 수 있으니까 선생님 더 얘기 안 할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구조를 좀 보세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준은 끝자리 짝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케이스로 나누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 다 더해주는 겁니다. 라는 것이 케이스 분류 후 배열에 의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이제 간단한 예를 들다 보니까, 자,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게 중요성을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할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경우의 수하고 확률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가장 많은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한 해법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케이스 분류 후 배열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이도 문제들은 다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법의 틀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이러한 분류의 방법들이 복잡해진 걸수록 어떻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